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차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30일 복수의 중국 군사 관련 채널들은 한국의 K2 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버전 K2NO 전차가 노르웨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중 한 곳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온라인에 소개된 영상 속에 K2 전차 한 대가 선창에서 내려져 한국을 떠나 머나먼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영토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면서 이 전차는 한국 K2 전차의 최신 버전인 K2NO로 경쟁하게 될 모델은 명성이 자자한 레오파르트2의 최신형인 레오파르트2 A7NO 전차라고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이미 레오파르트2 A4NO 전차를 54대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같은 혈통인 레오파르트2 A7NO를 선택하면 그만이었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열린 아덱스 2021 전시회에서 K2NO가 공개되며 유력 경쟁자가 되었고 다들 하나하나 탈락해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레오파르트2와 2파전 국면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시자는 K2NO는 일정 부분 조립식 버전 레오파르트2 전차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사용하는 K2 전차의 1차분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를 독일 MTU와 랭크 것을 사용, 2차는 한국 두산에서 엔진을 만들었지만 변속기 개발에는 실패했었고 알려진 바로는 한국은 3차 물량부터 자국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조립식이 오리지널에 맞서 주거니 받거니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K2NO를 그저 들러리로 생각하지 말라며 한국 K9 자주포 역시 독일 PZH-2000에게 승리를 거둬 노르웨이에게 24문을 수출하면서 독일 뒷마당까지 진격하였기에 이번 K2NO 전차 역시 레오파르트2 A7NO에게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 성능 역시 레오파르트2와 비교가 될 정도까지 올라섰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 평가 뒤에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 않았는데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은 쉬운 해외 부품 구매, 각종 리베이트와 선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중국 온라인상에 60cm 시멘트 덩어리를 못 넘는 K2라고 알려진 이미지를 올리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은 미국 기술을 바라보며 맹목적인 구매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며 잘 팔리는 것이 꼭 무기가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맛보기 반응으로 한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공업 디자인이 확실히 좋다! 언제나처럼 한국 무기를 무시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한국 무기의 가능성과 제조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수기에 샤오미 레노버다. 전부 다 여기저기에서 구해오고 거의 지들 건 없으니까. 중미러는 군수기에 하웨이, 애플이 직접 체계를 만드니까. 샤오미, 내가 누구한테 제졌냐? 맨날 한국 비웃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꽤 괜찮다고. 근데 한국 군수는 갈수록 좋아지잖아. 중국 무인기, 주력전차, 군함, 방공미사일, 유탄포 등등 다 최근 몇 년간 해외무역 스타급 장비구만. 한국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임? 스타? 한국은 자동차 굴착기 만드는 것도 선진적이다. 그러니 전차 제조 수준은 의심하지 마라. 잘 알려지지 않는 지식 하나 알려준다. 중국 VT4 수출이 K2보다 한참 많음. 선진적인 게 뭐 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전차 포신관 못 만듦. 세계에서 직접 전차포 만들 수 있는 건 중동러만 있다. 미국도 못 만듦. 한국 자동차 같은 거임.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거야. 한국차 무시 마라. 내 기아 포르테는 12년 됐는데 정상 유지 보수랑 부품 교환 말고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상태 엄청 좋았다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지금 한국은 위로는 독일, 일본, 아래로는 중국차한테도 우세한 게 없잖아. 세계 판매량 탑5구만. 중국은 판매량 몇인데? 자기 위로하면 강국 되냐? 네가 말한 건 베이징 현대랑 둥펑 키아겠지. 한국 차는 유럽에서 일본 차보다도 더 인기 있음.
노르웨이가 리베이트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완전 낮다. 걔들은 대통령도 수출받으려면 줄 서야 되잖아. 못 믿겠어. 모 방송 한 봐라. 케이트는 괜찮음. 리베이트로만 되면 무기 사는 나라는 다 바보겠네. 한국 무기는 일정 부분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거다. LNG 운반선도 한국이 78%로 중국한테 완승인 것처럼 한국은 절대 니들이 생각하는 미국한테 기대고 다 사다가 만들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우선 성능은 어쨌든 적어도 외관은 멋지다. 한국 육군 주력 장비 성능은 세계 인류 수준임. 이건 인정해야지. 한국인들 역시 꽤 하네. 독일하고 한 무대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고. 한국이 저렇게 대단하냐? 반장애국과 둘이 붙는구나. 저 두 나라도 해봤자 육군이나 말 좀 할 수 있는 거지. 미사일 한바탕 퍼부어주면 끝장나는 거임. 소위 반장애국가 둘의 중공업이 다 세계 일진이야. 한국 군수공업은 지금 살며시 일어서고 있다. 살며시? 한국 군수공업 굴기는 적어도 10여 년 됐음. 딴 거 얘기 안 한다. 한국 저 전차는 확실히 실력 있는 거라고. 거기다 보기도 엄청 잘 빠졌잖아. 다 사다 조립한 거임. 삼성중공업 알아보셔. 삼성중공업이 어쨌는데? K2랑 삼성중공업이 뭔 상관? 현대는 뭐하고? 현대는 구경꾼이야. 결국 미국 M1 복사판이니까. 암튼 한국은 전쟁은 딸린다. 조선전쟁 봐봐. 딸렸으면 한국이 있었겠냐? 미국 없었으면 한국이 있었겠음? 70년이나 지났구만. 뭐든 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한국 흑표 성능은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종합 성능은 99A2랑 같은 수준이거나 심지어 더 높다. 근데 엔진이랑 변속기는 아마 독일 MTU 기술 쓰는 거고, 포시는 라인멘탈, 화기 제어 시스템은 미국 걸로 국제 선진 기술의 조합체임. 조립식은 하나하나 다 대단하겠지만 모아두면 딸리는 거다. 왜냐면 설계, 사고 자체가 다른 거라 조립하다 보면 서로 충돌 일으킴. 남들 비웃지 마라. 굴착기 보면 중국 브랜드도 다 독일 유압체계 써서 사양이 엄청 좋은데도 한국산 못 이기잖아. 악플러들은 모두를 다 무시하지만 오히려 네가 모두한테 무시당하고 있지. 조립하면 종이상 수치는 확실히 선진적이지만 진짜로 싸울 땐 조립 속도가 소모 속도보다 빠를지 모르겠다. 연평도 포정 K9하고 미국산 레이더랑 호환이 안 돼서 육문을 환불당했고 두 문 중 하나는 고장해. 다른 건 조선 골동품한테 처발림. 조선이 너한테 상 주겠다. 사실 한국인들은 딸리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약국은 없는 거라고. 중미 사이에 껴있지 않았으면 한일은 아마 언제든 붙었겠지. 전에 안 붙어본 것도 아니고 식민지 됐었잖아. 한국이랑 일본은 차이가 엄청 크지. 노르웨이는 독일에 가까워서 판 다음에 수리가 편하다. 거기다 독일 전차는 다 국산이지만 한국 전차는 많은 부품들이 수입한 거잖아. 독일은 비싸게 파니까. K2 엔진이랑 포도 독일 놈들 거임. 그럼 왜 멀고 먼 한국이 입찰에 참가하는지를 생각해봐. 진짜로 한국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전자 조선도 엄청 세잖아. 우리가 만드는 휴대폰도 아직 삼성 패널 썼냐 안 썼냐로 좋고 나쁜 거 평가하니까. 노르웨이가 바로 90cm 높이 대전차 장애물을 꺼내놓으면 K2는 바로 퇴장해버리는 거다. 꽤 정교하게 만든 것 같아 보인다. 독일은 들러리 입찰해주러 온 게 명확함. 독일은 몽둥이들이 낙찰된 다음에 부품 파는 게 지들이 전차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 90 봐봐. 표면이 맨날 쭈글쭈글 하잖아. 합쳐놓은 거라고만 생각 마라. 어쨌든 몽둥이들이 만든 거니까. 유압 서스펜션은 우리 거한테 딸린다고 말할 수 없을 거임. 공업 제품 제조 정밀도에 있어서 우리 또 이란보다 낫다고 못한다.
국산화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포신이랑 엔진까지 다 국산이라고. 대단한 작은 나라임. 애기네. 한국도 독일 모방한 거겠지. 가르쳐놨더니 스승을 굶겨 죽이는 제자인 걸까? 중국 99전차랑 비교하면 어떨까?